완전 꼴통이야. 맨날 옛날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고, 말도 촌스럽게 해. 친구들이 와도 부끄러워 죽겠어. 35살 며느리 윤지영이 친구들 앞에서 68세 시어머니 박말순을 조롱하며 한 말입니다. 평생 고생해서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까지 받아들인 말순 씨를 구두쇠 할망구, 늙은 여우라고 부르며 무시했죠. 심지어 시어머니가 숨겨놓은 재산을 노리며 인감도장까지 훔쳤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말순 씨에게는 며느리가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과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하며 저지른 일들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놀라운 정체는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박말순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몸이 시계처럼 정확했죠. 남편을 25에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낸 지 벌써 40여 년이 흘렀어요. 손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것도, 허리가 굽은 것도 모두 그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말순은 부엌으로 향해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며느리 윤지영과 아들 정호, 그리고 7살 손자 민호를 위한 아침상을 차려야 했거든요. 아, 정호야.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이 이제 40이 되었다니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늙어가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응석을 부리는 걸 보면 기특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며느리는 어떨까요? 말순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이와 살기 시작한 지 벌써 8년째인데 아직도 어색하기만 했어요. 아니,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대놓고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죠. 부엌에서 쌀을 씻고 있는데 지영이 나타났습니다. 35살의 지영은 아침부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님, 또 그렇게 많이 하세요. 지영이 말순이 준비하는 반찬 가짓수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많이 해 먹어요. 몸에도 안 좋다고 하던데요. 말순은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민호가 잘 먹어야 크지 않겠니? 그냥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호도 다이어트 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기름진 것만 먹으면 어떡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영이 거실로 나가자 말순은 다시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40여 년을 장사를 하며 살아온 터라 음식 솜씨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어릴 때 정호가 아프면 죽을 끓여주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만들어주던 그 손길로 오늘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런 정성이 잔소리로만 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왔다. 말순이 손자를 부르자 잠옷 차림의 민호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민호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반겨주는 유일한 존재였죠.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놨어. 어서 세수하고 와. 민호가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늙은 여우라고 했어. 그게 뭐야?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호야,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민호는 순진하게 계속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왔을 때도 할머니를 구두쇠 할망구라고 했어. 할머니는 구두쇠가 뭐야? 말순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손자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하다니. 아무리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민호야,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민호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왜요, 할머니? 엄마가 잘못된 거예요. 민호의 순수한 질문에 말순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냥 할머니는 괜찮다. 민호만 할머니를 사랑해주면 돼.
이때 정호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들의 얼굴을 보자 말순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정호만큼은 아직도 자신을 챙겨주려 노력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응, 아침 준비하느라. 정호야, 어제 회사에서 힘들었지.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제가 다 컸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호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어요. 40살이 되도록 아직 과장도 못 달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운 모양이었죠. 지영이 화장을 마치고 나와서는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늦을 수도 있으니까 민호는 어머님이 봐주시겠지. 말순을 쳐다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지영의 태도에 정호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지영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민호랑 있는 게 더 좋아. 지영이 나가고 난 후 정호도 회사에 가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민호는 할머니 옆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죠. 할머니,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해요? 민호의 질문에 말순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7살 아이에게 설명해야 할까요? 민호야, 어른들 세상은 복잡해.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을 고생해서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아들였는데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지영이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순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언니,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힘들지 않아? 지영이 친구가 물었죠. 아, 정말 힘들어. 완전 꼴통이야.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맨날 옛날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고 말도 촌스럽게 해. 친구들이 와도 부끄러워 죽겠어. 말순의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손자 민호 때문에라도 참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영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해. 구두쇠라서 돈도 안 쓰고 늙은 여우처럼 눈치만 보고.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영아, 그래도 애 봐주시잖아. 그게 뭐 대단한 건가? 당연한 거 아니야. 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부엌 문을 닫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집 전세금을 보태주고 매일 육아와 집안일을 도와주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며느리 지영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호의 월급만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명품 가방도 사고 싶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모임도 가지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지영은 시어머니 말순이 분명히 돈을 숨겨두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면서 모은 돈이 있을 텐데 왜 자신들에게 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에도 지영은 친구 수진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시어머니 때문에요? 응, 맨날 집에 계시니까 숨이 막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지영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애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잖아. 그게 뭐 대단한 건가? 당연한 거 아니야? 게다가 어머님이 돈을 얼마나 숨겨놓고 계시는지 알아? 지영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호가 회사에서 돌아오자 지영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 정호는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소파에 앉았어요. 뭔데, 지영아? 어머님 일인데 이제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때? 정호가 깜짝 놀라며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엄마는 아직 건강하시잖아. 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현실을 봐. 우리가 언제까지 어머님을 모실 수 있겠어? 민호도 크고 있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너무해.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어머님이 우리한테 뭘 해주시는데? 집안일이야 당연한 거고 애 봐주는 것도 할머니 역할 아니야? 정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우리 전세금도 보태주셨잖아. 그건 어머님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아들 결혼시키는데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지영의 말에 정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돈을 얼마나 숨겨놓고 계시는지 알아? 평생 장사하면서 번 돈이 그게 다일 리 없어. 정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돈을 숨긴다고? 그런 분이 아니야. 아이고, 답답해. 여보는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네. 어머님이 얼마나 꾀가 많은 분인데. 지영은 목소리를 낮추며 정우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생각해봐. 평생 장사하신 분이 우리한테 준 돈이 고작 그것뿐일까? 분명히 어딘가에 더 숨겨놓으셨을 거야.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추측으로 엄마를 의심하는 건 잘못됐어. 지영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의심이 아니라 현실이야. 어머님이 요양원에 가시면 우리가 이 집을 온전히 쓸 수 있고 숨겨놓은 돈도 찾을 수 있어. 정우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지영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지영도 맞서며 일어났어요. 가족이면 뭐든지 참아야 해? 나도 한계가 있어, 여보. 매일 눈치 보면서 살기 싫다고. 정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지영의 말을 듣고 있으니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엄마가 돈을 숨기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지영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지영이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보, 나도 어머님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민호가 크면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도 늙어가는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정우는 지영의 말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맞는 말이긴 했거든요. 자신의 월급으로는 아들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양심상 안 돼. 정우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지영이 다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요양원도 많아. 어머님도 또래분들과 어울리시면 더 즐거우실 거야. 우리가 자주 찾아뵈면 되고. 정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영의 말이 일리가 있기도 했어요. 요양원에서 또래들과 지내시면 엄마도 덜 외로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게 맞나 싶었어요. 생각해봐, 여보. 어머님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잖아. 만약에 어머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지영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 간병사들이 계시니까 더 안전할 수도 있어. 정우는 점점 지영의 말에 설득당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어머니가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걱정되긴 했거든요. 혹시 집에서 혼자 계실 때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지영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데이트도 제대로 못하고 여행도 못 가잖아. 민호도 할머니에게만 의존하고 있고. 이게 정상적인 가정 같아? 정우는 지영의 말에 더욱 흔들렸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결혼 후에 둘만의 시간을 가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지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리지는 말고 일단 요양원 알아보기만 해봐. 나쁜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정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일단 알아보기만 할게. 하지만 엄마가 싫어하시면 절대 안 돼. 지영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첫 단계는 성공한 셈이었어요. 정호를 계속 설득해서 결국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낼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겨놓은 돈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날은 정호의 사촌형이 승진한다며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말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했어요.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지영은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친척들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너무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유행이에요. 지영이 말순이 차린 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답했어요. 친척들이 오시는데 정성껏 준비해야지. 하지만 지영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정호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형들과 형수들까지 모였죠. 모두들 말순이 준비한 음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큰어머니, 정말 손맛이 좋으시네요. 정호 사촌형수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정성만 들였어요. 말순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영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주목받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사촌형수님, 요즘은 이렇게 많이 안 해요. 건강에도 안 좋고 번거롭기만 해서. 지영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말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친척들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정호 사촌형이 승진 소식을 전하며 자랑스러워했죠. 형, 정말 축하해요. 정호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너도 열심히 하면 곧 승진할 거야. 사촌형이 격려해줬어요. 이때 큰아버지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호가 참 효자네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순이 대답하려던 순간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요즘 세상에 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저희도 곧 따로 살 계획이에요. 친척들이 놀라며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정호는 당황해서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무슨 소리야? 여보도 알잖아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영의 말에 친척들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늘 우리한테 부담 준다고 미안해 하시면서.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지영아,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아, 할망구가 또 잔소리 하시네. 지영이 친척들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고집이 세서 말이 안 통해요.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할망구라고 부르다니. 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큰어머니, 어디 가세요? 사촌형수가 물었지만 말순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님이 요즘 예민하세요. 나이 드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호가 지영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지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뭐가 심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지영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친척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큰아버지가 정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정호야, 어머니를 좀 더 잘 모셔라. 며느리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정호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어요.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집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태연하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정호는 어머니 방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들어와. 정호가 들어와서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혼내놨으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말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괜찮다, 정호야. 어머니가 이해해. 하지만 정호는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서운하시죠? 정말 미안해요. 정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운하지 않다. 다만 조금 피곤할 뿐이야. 정호는 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방을 나갔어요. 그날 밤 말수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팔자인가. 말순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할망구라고 불린 모욕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돈 때문이라는 걸 말이에요. 며느리가 자신이 숨겨놓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뻔히 보였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좀 더 지켜보자. 말수는 이미 며느리의 속셈을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어요. 친척 모임에서 모욕을 당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지영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말순이 혼자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말순이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박말순 여사님 계신가요? 최영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낯익은 목소리에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최 변호사님이요? 잠깐만요. 말순이 서둘러 문을 열자 70대의 단정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말순과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분이죠. 오랜만입니다, 말순 씨. 최 변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말순이 반가워하며 거실로 안내했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최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순은 차를 내오며 궁금해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말순 씨,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분 때문에 왔습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말순이 놀라며 물었어요. 며느리요? 제가 며느리를 어떻게 아시는데요? 동네가 좁잖아요. 며느리분이 요즘 이곳저곳에서 말순 씨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다니더군요. 최 변호사의 말에 말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시어머니가 돈을 숨겨놓고 있다는 둥,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둥. 심지어 친구들 모임에서는 시어머니를 꼴통이라고 했다더군요. 말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얘기까지 밖에서 하고 다니는군요. 최 변호사가 말순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말순 씨,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뭐가요? 며느리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 말입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손자도 있고 아들도 혼란스러워할 텐데.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가 밖에서 말순 씨를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최 변호사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변호사님, 제가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나 되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1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과 경기도 땅까지 합치면 말이에요. 최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최 변호사가 관리해 주신 덕분에 많이 불어났네요. 당연한 일이죠. 말순 씨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인데, 그런데 며느리는 그 돈을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있어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요양원 얘기를 하나요? 네, 남편분도 설득하고 있다더군요. 자기들이 집을 온전히 쓰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말순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참 뻔뻔하네요. 제가 전세금 보태준 집인데.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말순 씨,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 명의로 된 전세 계약서 말입니다. 말순이 서류를 받아보았어요. 전세금 3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말순 씨가 사준 집이죠. 매매 가격 4억 5천에 명의만 며느리로 해놓은 거. 맞아요. 그때 며느리가 전세로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준 건데. 이제 후회되시죠?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며느리를 믿었거든요. 설마 이렇게 배은망덕할 줄은 몰랐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런데 다행히 실제 소유권은 말순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며느리는 그냥 거주할 권리만 있는 거죠. 진짜요? 말순이 놀라며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해놨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변호사님이 미리 생각해 주셨군요. 말순이 감사해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이 사실을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자기가 집 주인인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최 변호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순이 서류를 다시 보며 말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줘야겠네요. 그럼요.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언제까지 참고 있을 건가요? 최 변호사가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고 싶어요. 며느리가 어디까지 나가는지. 말순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참지는 마세요. 말순 씨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그런데 며느리가 제 재산을 찾으려고 하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모든 서류는 제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요. 최 변호사가 안심시켰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누가 와 있어요? 지영이 거실로 들어오며 최 변호사를 보고 의아해했어요. 아, 지영아. 우리 동네 변호사님이야. 최영수 변호사님이야. 말순이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소문으로만 듣던 며느리분이시군요. 최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지영은 뭔가 불편한 기분이었어요. 왜 갑자기 변호사가 집에 왔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지영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오래된 지인이라 안부 차왔습니다. 최 변호사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지영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집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면 어머님이 뭔가 의뢰하신 일이라도. 지영의 질문에 말순과 최 변호사가 서로 바라봤어요. 별다른 일은 없어요. 그냥 옛날 얘기나 하려고 왔을 뿐이에요.
최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최 변호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말순 씨, 제가 한 말 잊지 마세요. 때가 되면 며느리의 민낯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마지막 말에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최 변호사가 다녀간 후 지영의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변호사가 집에 왔을까? 혹시 시어머니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영은 온갖 추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정호가 회사에서 돌아오자 지영이 다가갔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께 변호사가 다녀갔어. 변호사요? 무슨 일로요? 정호가 의아해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안부 차왔다고 하던데 뭔가 이상했어. 지영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변호사를 만날 일이 있나? 정호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혹시 어머님이 유산 정리 같은 걸 준비하시는 건 아닐까? 지영의 말에 정호가 놀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엄마는 아직 건강하시잖아. 아니야, 여보. 요즘 어머님 표정이 이상하지 않았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렇게 서운해 하시고. 지영이 계속 불안감을 표현했어요. 정호는 어머니가 최근 우울해 보이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지영이 한 말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기도 했어요. 지영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재산 정리를 하고 있다면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말순이 시장에 간 사이에 지영이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숨겨놨을까? 지영이 방 안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옷장부터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 사이사이를 뒤져봤지만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 다음엔 화장대를 열어봤습니다. 화장품과 액세서리들만 있을 뿐이었죠. 지영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중요한 서류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을 텐데. 그때 화장대 서랍 맨 아래쪽에서 작은 도장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다. 지영이 기뻐하며 도장을 꺼냈어요. 박말순이라고 새겨진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지영은 도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말순이 몇 달 전부터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해뒀다는 사실 말이죠. 지영이 자신의 방을 뒤지는 모습이 모두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은 친정어머니와 만났습니다. 엄마, 나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지영아? 친정어머니 김순이가 궁금해했어요.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다는 걸 확인했어. 생각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 지영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강남에 상가 건물도 있고 땅도 있다더라고. 아마 몇십억은 될 거야. 지영의 말에 친정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우리 지영이가 큰 복을 잡은 거네. 맞아, 엄마. 그런데 시어머니가 요양원 가는 걸 싫어해서 문제야. 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도장을 구했으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지영이 가방에서 인감 도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어머, 그걸 어떻게 구했어? 시어머니 몰래 가져온 거야. 친정어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그런 건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엄마. 어차피 나중에는 내 것이 될 거잖아. 미리 준비하는 것뿐이야. 지영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영이 모르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나누는 대화까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말순이 미리 지영의 가방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뒀거든요. 그날 저녁 지영은 친구 수진과도 통화했습니다. 수진아,
나 이제 곧 부자 될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시어머니 재산을 확인했거든. 생각보다 훨씬 많아. 지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순순히 줄까? 그게 문제지. 그래서 일단 도장부터 확보했어. 지영아, 그런 거 괜찮아?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어차피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고, 그럼 모든 게 우리 거잖아. 미리 준비하는 것 뿐이야. 지영의 말에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아, 그래도 조심해.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알았어. 하지만 기회는 놓치지 않을 거야.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지영은 동생과도 만났습니다. 오빠, 나 곧 이 집 주인 될 것 같아. 누나, 무슨 소리야? 동생 윤민수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시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면 이 집은 우리 거야. 재산도 많으시다더라. 지영이 득에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아? 뭐가 함부로야? 사실인데. 시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상속받을 거잖아. 지영은 자신의 계획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불안했습니다. 누나, 시어머니가 들으시면 어떡해? 그런 말 밖에서 하지 마. 괜찮아. 어머님은 귀가 어두우셔서 못 들어.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부엌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지영이 자신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며느리가 제 도장까지 훔쳐갔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행동에 나서야겠네요. 네, 모든 증거는 준비됐어요. 며느리가 한 말과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민호의 생일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말순은 며칠 전부터 이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힐 준비를 마쳤거든요. 오후가 되자 정호의 형과 형수, 그리고 지영의 친정 어머니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민호는 할머니가 준비한 생일상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시고. 민호가 말순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민호 생일인데 당연하지. 말순이 손자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영은 평소보다 더 들떠 보였어요. 오늘 친정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정성이 대단하세요. 지영이 겉으로는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곧 이 모든 게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모두들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였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두꺼운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모두들 무엇인지 궁금해했죠.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단호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정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말순은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말순이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였죠. 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집 등기부등본이야.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지. 말순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호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소유자란에는 박말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영이 명의자라고 했잖아요. 맞아.
하지만 실제 소유권은 어머니에게 있어. 지영이는 그냥 거주할 권리만 있는 거야. 말순의 말에 지영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제 명의로 된 전세 계약서가 있는데요. 그건 거짓 서류였어. 정말 소유권 이전은 따로 해뒀거든. 말순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매매 계약서였어요. 구매자는 박말순, 매매 가격은 4억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제가 그동안 전세금 3억을 낸 건 뭐예요? 그건 어머니가 준 용돈이라고 생각해. 집값에 비하면 새 발의 피지. 말순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정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이 집을 사주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결혼할 때 선물로 사준 거야. 하지만 소유권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지. 말순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영의 친정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지영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지영이는 그것만 잘못 알고 있던 게 아니에요. 말순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목록이었어요. 강남의 상가 건물과 경기도 땅까지 상당한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셨어요? 정호도 놀라며 물었어요. 평생 장사하면서 모은 거야. 모두 합치면 15억 정도 돼. 말순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영은 더욱 당황했어요. 그럼 왜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나? 어머니 돈인데. 말순이 지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말순이 네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USB와 사진들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정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지영이가 어머니 방에서 도장을 훔치는 CCTV 영상이야. 말순의 말에 지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지영이가 친구들과 친정에서 한 대화 녹음 파일도 있어. 말순이 USB를 정호에게 건네줬습니다. 어머님, 설마요? 정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직접 들어봐. 지영이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말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호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곧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을 확인했거든. 생각보다 훨씬 많아. 곧 이 집 주인 될 것 같아. 어차피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고, 그럼 모든 게 우리 거잖아. 녹음 파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호는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지영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말순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어머니를 할망구라고 부른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영이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말순은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지영아, 천벌은 내 스스로 불러온 거다. 어머니가 얼마나 너를 믿고 아꼈는데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니? 말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진실이 모두 드러난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지영아,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니? 너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무시했잖아.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 것이라고 믿었던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지영아,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할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보, 제발 들어봐요. 나도 처음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지영이 정호를 바라보며 애원했지만 정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엔 아니었다고? 그럼 언제부터 어머니 재산에 눈독을 들였어? 정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리 가족의 미래를 생각한 거예요. 지영이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정호의 형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 씨, 어머니를 할망구라고 불렀다면서요? 친척들 앞에서 그런 모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형님,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지영이 변명해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형수도 혀를 찼습니다. 지영 씨, 시어머니 도장을 훔치는 건 범죄나 다름없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형수의 날카로운 말에 지영이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지영의 친정 어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우리 지영이가 이런 짓을 하다니. 말도 안 돼요. 어머님, 저는 단지. 지영이 친정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친정 어머니도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지영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시어머니 도장을 훔치는 건 잘못된 거야. 친정 어머니조차 지영을 감싸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노렸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지영 씨, 양심이 있어요? 작은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지영이 절망적으로 호소했지만 역효과만 났어요. 이해하라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재산만 노린 걸 이해하라고요? 작은아버지가 더욱 분노했습니다. 민호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왜 엄마가 울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도 울 것 같아 보여요. 민호야, 할머니 옆에 있어. 괜찮아. 말순이 손자를 끌어안으며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손자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지영이 더욱 절망적인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영의 눈물은 진짜였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동안 쌓인 모든 악행들이 한꺼번에 드러났거든요. 정호가 아내를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넌 어머니를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 아니면 처음부터 재산만 노렸던 거야? 아니에요, 여보. 처음엔 정말 어머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져서. 그래서 도장을 훔쳤다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할망구라고 했다고? 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영이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정호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정호의 단호한 말에 지영이 더욱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제발이요. 우리 민호 생각해서라도. 민호를 들먹이지 마. 내가 민호 앞에서 할머니를 무시했잖아. 정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동안 참고 있었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호야, 어머니가 결정할게. 지영이는 이제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영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어머니는 더 이상 널 믿을 수 없어. 말순의 말에 지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영아, 내가 너무 욕심이 과했어. 어머니 말씀이 맞아. 엄마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정말 어떡해요? 지영이 친정어머니에게 매달렸지만 친정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호의 형이 말했습니다. 정호야, 이혼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이런 사람과 계속 살 수는 없잖아. 형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영이 깜짝 놀라며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혼이라니. 그럼 민호는 어떡해요? 제 아들인데요. 민호는 내가 키울 거야. 너는 민호를 볼 자격도 없어. 정호의 냉정한 말에 지영이 오열했습니다. 아니에요. 민호는 제 아들이에요. 제발이요. 양육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영의 애원에도 정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민호 앞에서 할머니를 무시한 걸 잊었어? 아이에게 나쁜 영향만 줄 뿐이야. 말순이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가 키울 거야. 정호도 도와주고.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가요? 아빠, 엄마가 왜 울어요? 민호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아빠가 다 설명해 줄게. 엄마는 잠깐 어디 갔다 올 거야. 민호는 할머니랑 아빠랑 살자. 말순이 손자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지영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하지만 말순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지영아,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하지만 넌 그때마다 어머니를 실망시켰잖아. 이제는 늦었어. 모든 친척들이 지영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영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나야 했어요.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거였어요. 지영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민호와 정호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지영이 잘못했어도 민호의 엄마인 건 사실이었거든요. 민호는 엄마가 없어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좀 멀리 갔어. 할머니가 민호를 더 잘 돌봐줄게. 말순이 손자를 안아주며 답했어요. 정호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며 양육권 문제를 정리하고 있었죠.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지영이의 본 모습을 전혀 몰랐네요. 정호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야.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말순이 아들을 위로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영이 다시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화장도 하지 않은 채였어요. 지영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저 지영이에요.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 지영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민호가 할머니와 함께 놀고 있었어요. 엄마. 민호가 반가워하며 달려왔지만 지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할머니랑 먼저 얘기해야 해.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뭘 하러 왔니? 말순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사과하러 왔어요. 그리고 민호에게 인사하러 왔고요. 정호가 회사에서 돌아와 지영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영아, 왜 여기 왔어? 여보, 아니 정호 씨. 저는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말순이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보자. 어머님, 저는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머님을 무시하고 재산만 노렸어요.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이제 와서 말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말순이 냉정하게 답했어요. 알아요. 저도 제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민호만큼은 지켜주세요. 지영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말순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영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내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면 들어.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민호 앞에서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어라. 그게 내가 갚아야 할 마지막 의무다. 말순의 말에 지영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의 말씀이 맞아요. 저는 민호에게 부끄러운 엄마였어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널 용서한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민호를 위해서라도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배려도 느껴졌어요. 정호가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혼은 이미 결정된 일이야. 하지만 민호를 위해서 가끔씩 만날 수는 있어. 단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앞에서 민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다시는 할머니를 무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정호의 말에 지영이 민호 앞으로 갔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할머니께 나쁜 말 했던 거 기억나?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할머니께 사과드릴게. 지영이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할망구라고 부르고 무시했던 것 모두 용서해 주세요. 지영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말순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어요. 일어나. 이제 그만하자. 말순이 지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널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그 점은 분명히 해도. 알겠어요. 저도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가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용서해 주세요. 민호가 착하게 부탁해 줄게요. 순수한 손자의 말에 말순은 마음이 흔들렸지만 단호함을 유지했어요. 민호야, 할머니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단다. 지영이 민호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멀리 가서 살게 될 거야. 하지만 할머니와 아빠가 민호를 잘 돌봐주실 거야. 엄마는 언제 와요? 민호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가 보고 싶으면 가끔 올게. 하지만 이제 민호는 할머니랑 아빠랑 사는 거야. 지영이 눈물을 참으며 설명했습니다. 지영이 일어나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제가 그 은혜를 배신해서 죄송해요. 말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지영이 집을 나간 후 말수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야, 이제부터 우리 민호는 절대 외롭지 않게 해줄게. 할머니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할머니, 고마워요. 민호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호도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를 소중히 모시겠어요. 말수는 아들과 손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 민호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민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손자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